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전문어권 윤앤리의 프로와 함께 출발합니다. 저는 양태현 법무국장이고요. 오늘도 김프로와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프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진현입니다. 네. 자, 오늘 올라온 질문 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부대 내 사고 피해 관련된 사건을 상담을 올리셨는데 이분이 1968년생이어서 있으시네요. 자, 질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허리에 요추 3, 4번 압박골절 진단 12주 진단을 입으셨고 입원은 3개월 정도 입원을 지금 하셨습니다. 사고 내용을 보니까 일반인인 피해자가 군부대 내 잔디밭에 앉아 쉬고 있는데 다른 회사 작업 차량이 후진 중에 잔디밭을 침범해서 앉아있던 피해자를 치어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피해자는 간병인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루 최소 10만 이상 지급해야 되는 간병 비용을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저희들은 앞으로 간병 비용과 피해 보상 절차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요? 너무 막막해서 질문하니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질문을 몇 가지 올리셨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 내용이 보험회사에서 간병비 지급을 어떻게 하냐요. 이 뭐 일반적으로 많이 오는 질문 내용인데 역시 간병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험회사의 규정 한번 좀 살펴보세요. 네, 보험회사 자동차 그 약관 기준에는 그 부상급수라고 있어요. 내가 다치면은. 그 이제 책임보험 그 상해급수가 있는데 1급에서 2급까지는 2달, 3급에서 4급은 1달, 그 다음에 5급, 6급은 15일 이렇게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약관에 따를 필요는 없고 어차피 실제 들어가는 기왕개호, 영구직인 뭐 개호 사건이 아니라면은 이번에 기왕개호가 좀 필요한 건데, 그 방금 교인한테 간병인한테 그 뭐 매일 10만 원씩 이체시키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소송했을 때는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군부대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특수지 사고로 형사입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라고 질문을 올리셨네요. 이 지금 군부대 내 사고 같으면은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올리셨는데 어떻게 지금 뭐 간단히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릴까요? 네, 그래서 사고 난 그 장소가 군부대이기 때문에 저도 군대에서 제가 수소부 운전병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운전병 제가 610 출신인데 군부대 연대장이라든가 뭐 우리 뭐 운전학원 실습장, 운전 면허 시험장, 그 다음에 또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운전하시는 분들 계세요. 거기에는 이게 도로교통법상에 도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보험사로부터 합리적인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라고 질문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부상의 정도가 이제 압박골절로 치료를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수술에 대한 내용의 언급은 지금 없어서 수술까지는 하지 않고 일반 보존요법으로 치료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친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어떤 보상에 대한 범위와 청구에 대한 절차를 지금 여쭤봤는데 간단히 좀 언급해 주시죠. 네, 이분은 이제 일단은 그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압박률이 어느 정도가 좀 있을지 또는 수술했다면 시메트 수술을 했는지 네. 뭐 그 이에 뭐 어떤 거 고정술을 했는지 그거는 유압술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직접적인 추가적인 좀 상당히 좀 필요할 거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이게 한시장애가 뭐 2, 3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영구장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윤앤리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충해 주시면 정확한 소송 시기의 판단이라든가 또 합의에 대한 금액도 어느 정도 추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하면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사고가 군부대 내에서 일한 어떤 그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에 도로를 보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압박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통상적으로 영구장애 대상이 안 된 대부분 이제 한시장애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도로 외 사고로 인한 사고에다가 또 사고 내용 자체가 수술을 하지 않은 단순 일반 납박건조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 자체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피해 보상에 있어서도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로 밖에는 보상이 안 되는, 그냥 크게 피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 또는 소송까지 진행할 만한 그런 실익이 있는 사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지금 형사 고소 대상에 해당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압박골조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올리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프로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 부연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종전에 뭐 허리티스과 관련 쪽도 좀 연관성이 귀향증이 있는지, 네. 또는 골다공증이나 기타 질병들이 연관성이 있는지 이 상관관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한번 더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은 윤회리에서 전문가가 좀 이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 금액이라든지 적정성을 좀 쉽게 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올리신 질문 내용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림 수고하셨습니다. 네.